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전반적인 지수들이 2% 넘는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5일 단기 이평선을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쪽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떨어져 있을 때는 매수 관심보다는 관망으로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평선 하단, 단기 이평선 하단에서 캔들들이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꽤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매도나 매수는 조금 지양하는 게 낫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다행히 그래도 시장의 하락을 돌려놓는 반등이 나와주면서 단기 이평선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냈어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동일한 흐름이 나왔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자, 1차적인 반등 구간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위치 자체가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이 거래일 만에 결국 반등의 흐름이 나온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포지션에 도달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단부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여기에 한 300일선 정도의 지지 라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단으로 뺐기 때문에 올라서는 흐름 자체는 빠르게 V자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역배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200일선과 21선이 더는 지지 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저항 라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을 맞으면서 손해, 즉 마이너스로 전환되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본전이 다가왔을 때 이번에 본전 털고 나서 현금 들고 있다가 더 싸지면 들어가야겠다, 혹은 강하게 또 올라가더라도 플러스 전환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을 수익 실현을 하실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기가 어려워진 심리적인 구간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올라갈 때는 내가 진입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추세가 이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처럼 큰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또 특히나 급하게 올라오게 됐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면서 서서히 올라갈 때는 오랜 시간 보유를 하고 이 중에서 또 강한 추세를 보이는 섹터들을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면, 지금처럼 강한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V자 반등이 1, 2주 만에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후에 이 상승분을 똑같이 가져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불안감으로 인해서 매물들이 또다시 출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단 부분에 저항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기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이때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분할 매수가 아니라 특정한 하단 추세를 끝내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초입에서 1차적인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2022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이슈로 인한 1년 가까운 하락이 있었을 때도 결과적으로 파동상으로 본다면 한 3번 정도의 파동 안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분할 매수를 3번만 들어갔다라고 하면 꽤 낮은 평단에서 남들보다 싸게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인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번 하락이 만약에 강한 하락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파동상으로 3-4번 가까이 이어지는 게 아마 한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런 식의 시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1차적인 파동에서 모든 분할을 다 넣어버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100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00을 넣는 욕심을 좀 자제하시고 한 25 정도 혹은 30 정도의 비중만 매수가 들어간다면 이후에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저항부 인근에서 수익 실현이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장기 보유라는 투자 컨셉을 가져가신다면 이후에 많이 좀 빠지더라도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전 재산을 투입한 사람보다는 더 낮은 위치에서 현금을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투자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일간이라는 단위로 하기보다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주간 단위 혹은 월간 단위로 봐주시면서, 지금은 역배열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을 맞고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위험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서 분할 매수의 진폭이나 기간 자체를 길게 가져가 주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 역시도 동일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섹터는 이 엄청난 매물대 자체가 바로 위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 본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고, 이 부분이 또 저점을 더 낮추게 된다면 여기서 내가 짧은 시간 매도를 하지 못했을 때는 또 물려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단기 이평을 돌파하는 어떤 시세적인 흐름이 포착된 상황에서는 내가 전 재산을 넣기보다는 분할적인 접근으로 시장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체적인 지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등의 에너지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테슬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슬로우 스토캐스틱 K값 자체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D값과 이격도를 별리는 흐름이 아니라 전반적인 나스닥이나 SOXX 같은 경우에도 반전 에너지 자체는 강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단기 평을 돌파했다는 어떤 과매도 구간에서의 반전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많은 비중을 넣기보다는 일부 비중만을 투입을 해주시면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을 해주시는 기존의 투자뷰는 동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수익률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대체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주식도 같이 떨어집니다. 왜냐, 이거는 바로 침체 이슈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채권 수익률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침체를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포지션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위쪽에서 흘러내리는 200일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되는 시점이 아마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잠시 반등이 나왔던 시장, 그리고 시장 역시도 채권의 수익률을 따라서 움직였던 것이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꺾여내리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역시도 조정 흐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채권의 움직임 자체도 강한 반등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하락으로 가는 와중에 단기적인 V자 반등을 보여주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2년물 같은 경우는 역배열로 위쪽에 매물대도 존재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하거나 염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제 기존의 뷰를 계속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되 내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을 마련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들도 살펴본다면,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1차적인 지지라인을 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80달러 라인이 1차적인 지지라인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저항라인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280달러 라인을 맞고 다시 하방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신다면 지금 이 구간은 어떻게 1차적인 분할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모든 자산을 넣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격도도 단기 평과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방향 자체를 돌려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인 분할 기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분할적인 접근으로 가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지지라인 위쪽에 있다라는 설명 여러 번 드렸었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실제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지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테슬라든 아이온큐든 200일선까지 하락을 만들었다면 팔란티어는 여기서 지켜내는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을 만들고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위쪽에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21선도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전적인 재산을 넣는다기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분할적인 접근으로 단기적인 이평선을 올라온 포인트를 분할의 접근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뭐 장기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남들보다 저렴한 물량의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28달러 라인에 저항 라인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전에 지지 라인으로 여러 번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는 20-30%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한 10%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뒤늦게 모든 자산을 넣는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올라서는 움직임은 아이온큐가 더 빨리 나왔기 때문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분할적인 측면에서 비중을 더 낮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30이 들어갈 거라면 아이온큐는 15 정도의 비중만 분할로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시장들 지금 말씀드린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코인 같은 경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본다면 비트도 비슷한 움직임이에요. 지금 200일선 지지라인 인근에서 시간 조정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
되는 부분 확인되거나 아니면 뭐 가격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1차적인 분할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대응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인 매수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투자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요성 여러 번 다시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